안철수 후보가 오늘 나란히 울산을 방문해 정책 대결을 펼쳤습니다. 산업박물관 울산 유치와 비정규직 해법 등 지역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국내 월드컵 경기장 가운데 처음으로 문수축구장에 유스 호스텔이 들어섭니다. 만선 적자에서 벗어나 해마다 5억 원의 순수익이 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통째로 매각되고 세계 1위 기업이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경기 침체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4살 된 어린이가 유치원 통학 차량에서 내리다 차에 치여 7달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통학 차량의 문제점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성폭력과 청소년 범죄, 묻지마 범죄 등 3대 범죄 추방에 나섰습니다. 성폭력과 묻지마 범죄는 구속 수사하고 중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10달 만에 학원비 상한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일부 학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경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시청 사무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첩보 영화의 대명사 007 스카이폴이 주말 예매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말 볼만한 영화를 시네마 산책에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목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오늘 동시에 울산을 찾았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오늘 낮 12시쯤 KTX 123호 열차를 타고 함께 울산에 도착했습니다. 1분 간격으로 대합실로 나왔지만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울산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해 산업기술박물관 건립과 산재병원 설립 등 지역 발전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대형 유통업체 허가제 도입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일, 울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비정규직 고공농성 현장을 찾아 기업 고용 공시제 의무 도입 등 비정규직 문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현대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가진 굉장히 큰 문제이니만큼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안 후보는 비정규직 농성장에서 심상정 후보를 만난 데 이어 울산대학교 앞에서 대학생들을 만나 청년 실업 해소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가변 중앙당 선대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국민 통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울산을 찾은 대선 후보들의 공동 주제는 비정규직 문제. 이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는 울산 대선 전국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전국 월드컵 경기장 가운데 처음으로 문수축구 경기장 안에 유스 호스텔을 짓는 공사가 내년에 시작됩니다. 12년 만에 대변신을 하는 것인데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익형 기자입니다. J리그 제프 유나이티드의 홈 경기가 열리면 경기장은 언제나 가득 차 보입니다. 하지만 이날 관중 수는 9,000명도 안 돼 문수 경기장 평균 관중 수와 비슷합니다. 경기장 크기 때문에 한쪽은 늘 가득 차 보이고 한쪽은 늘 텅 비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프로축구연맹도 새로 개장한 인천 숭이구장처럼 2만석 정도가 K리그에 어울린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까 그런 숭이 경기장 2만 명 들어오는 경기장이면 아주 그림도 좋고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수구장 개선 방안을 준비해온 울산시가 전국 월드컵 경기장 가운데 처음으로 유스 호스텔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7,000석인 3층 관중석을 없애고 125억 원을 들여 경기장 지붕 쪽에 유스 호스텔을 지으면 경기장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의 부족한 숙박시설도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이 가능하게끔 해서 2014년도 말에는 완공이 되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유스 호스텔 임대 수익을 통해 현재 연간 2억 원 가까운 적자에서 5억 원 이상의 수익이 기대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전지훈련장의 수요 플러스해서 일반 관광 수요까지 포함한다면 충분한 수요는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개장 12년 만에 대변신을 하게 된 문수구장이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해서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아올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미분양이 많은 주상복합 아파트를 통째로 매각하고 세계 1위 기업이 희망퇴직 접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지역의 대표적 주상복합 아파트인 남구 삼산동의 대성 스카이렉스가 매각될 전망입니다. 대성 산업은 대부분이 미분양인 주상복합을 통째로 매각하기 위해 최근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자 매각을 통해 1,100억 원 정도를 마련해 차입금 상환과 운용 자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기관 투자가에서 만약에 산다 그러면 이걸 사서 보유를 해가지고 현재 경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펀드 조성해서 3년이든 5년이든 보유를 해서 나중에 정상화되면 그때. 앞서 현대중공업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제를 도입한 데 이어 현대차 지분을 매각했으며 포스코도 성진지오텍 등 계열사 정리와 지분 매각에 들어갔습니다. SK와 SO일은 5천억 정도의 회사채 발행으로 유동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재무조 개선을 위해 인력은 물론 사업성이 불투명한 계열사를 중심으로 구조조정까지 펼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환율 절상으로 기업의 채상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재무 개선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상공회에서는 지역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금융 지원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유치원 차량에서 내리던 어린이가 옷이 끼면서 차에 깔려 7달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차량인 줄만 알았던 이 차는 알고 보니 이름만 내건 지입 차량이었는데요. 울산 지역 어린이 통학 차량 가운데 70%가 보호시설이 없는 이 같은 무등록 통학 차량이라고 합니다.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4살 난 김모군은 유치원 차량에서 내리다 옷이 끼는 바람에 차에 깔려 30여 미터를 끌려가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군은 얼굴 등을 크게 다쳐 7달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좀 더 주의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는 황색으로 도색을 하고 경광등과 어린이용 안전벨트, 발판 등 보호시설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은 지입 차량이어서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유치원 상호를 박힌 그걸 부착하고 다녔기 때문에 유치원 차량으로 알고 있었지 이런 사고가 나다 보니까 뒤늦게 알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 신고를 하지 않고도 보호시설 없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상황이 없다 보니까 계속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울산 지역 전체 유치원 통학 차량 208대 가운데 무려 70%가 사고 차량과 같은 무등록 차량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신고를 할 경우 어린이 통학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데다 막대한 개조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시트가 작거나 어떤 형태가 어린이 전용 차량으로 되어 있는 차는 다른 데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운행이 안 되는 거죠. 수익적으로. 하지만 무등록 차량이 사고를 내면 유치원 측은 지입차주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입니다. 유치원에서는 책임이 없지요. 지입차를 계약할 때 책임보험 들었는지 그런 걸 다 확인을 하거든요. 신고제에서 허가제를 변경을 하고 택시처럼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하듯이 부서를 만들고 자격증 시험도 치고 안전검사도 받고. 현실성 없는 법규 때문에 어린이들이 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검찰이 성폭력과 묻지마 범죄 그리고 청소년 범죄 등 3대 범죄 척결에 나섰습니다. 최근 강력 사건이 잇따르기 때문인데 성폭력과 묻지마 범죄는 중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잠자던 전 여자친구와 여동생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달아난 성남동 자매 살해 사건. 아무 이유 없이 슈퍼마켓 여주인을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의 묻지마 범죄. 이처럼 최근 2년간 울산과 양산에서는 100건이 넘는 살인 강도 사건에 400건의 성폭력과
6천 건이 넘는 폭력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흉악범죄로 시민 불안이 커지자 검찰이 성폭력과 묻지마 범죄, 청소년 범죄 등 3대 범죄 추방에 나섰습니다. 청소년 범죄를 근절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울산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특히 성폭력 사범과 묻지마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에 이어 중형을 구형하는 등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깨진 유리창을 즉시 갈아 끼우면 치안과 법 질서가 차츰 확립된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울산시와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시민들에게 범죄 신고와 범죄 지원 단체를 알리는 등 3대 범죄 추방 운동을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한 울산시청 강모 사무관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강 사무관은 울주군 청량면 신일반산업단지의 10억 원 상당의 조경공사 수주와 관련해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부경찰서는 업무 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현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지회장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불법 파업을 이끌고 울산 1공장을 점거하려는 과정에서 폭력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어제 오후 울산공장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10개월 만에 학원비 상한 기준선을 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적용하려 하자 일부 학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고시한 입시학원의 학원비 상한선을 한 달 16시간 수강 기준으로 환산하면 초등학생은 강북 11만 원, 강남 15만 원, 중학생은 강북 14만 원, 강남 18만 원, 고등학생은 강북 20만 원, 강남 21만 원 선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학원에서는 이 기준을 지키려면 학원비를 낮춰야 하는 실정이어서 개별 조정 신청을 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일제히 정기보수에 들어가자 소방당국이 화재 폭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애경 유화와 동부 한농 등 석유화학업체 20곳이 다음 달까지 정기보수를 실시합니다. 소방본부는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화재와 폭발 사고 가운데 36%가 보수 기간에 발생하고 있다며 순찰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첩보영화의 대명사 007이 50도를 맞아 내놓은 23번째 시리즈가 주말 예매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독특한 캐릭터로 웃음을 자아내는 강철대오 구국의 철가방, 그리고 사회 고발 영화 비정한 도시도 개봉했습니다. 임무를 수행하던 제임스 본드는 달리는 열차 위에서 총을 맞고 떨어져 실종됩니다. 임무 실패로 모든 비밀 요원들의 정보가 분실되고 본부는 사상 최대의 위기에 빠집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제임스 본드가 상관의 곁으로 돌아와 재건에 나선다는 줄거리로 드라마와 아날로그적인 액션을 강조하며 고전의 매력을 담아냈습니다. 구국의 강철가방! 평미남, 즉 평균 미만의 남자로 연애 한 번 못 해본 중국집 배달부 강대호. 짜장면을 배달하며 첫눈에 반한 여대생을 짝사랑하면서 우연히 시위 현장에 가게 됩니다. 내친 김에 여대생의 이상형인 학생운동권의 혁명투사로 변신하면서 웃음을 자아냅니다. 사채를 썼다가 장기 적출의 위기에 놓인 남자와 뺑소니 사고를 내고 협박에 시달리다 여성을 납치하는 택시 기사. 소시민의 팍팍한 삶과 악덕 사채와 자살 등의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합니다. 연쇄 비극을 통해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비정한 사회를 고발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지난 19일 올해 첫 태화강 회기 연어가 지난해보다 일주일 빨리 UBC 카메라에 포착된 뒤 어제까지 모두 50여 마리가 돌아왔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돌아오는 연어가 지난 2010년 태화강에 방류한 것들이며 현재 울산 연안에서 100마리 이상이 확인돼 올해는 지난해 271마리보다 더 많은 연어가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UBC가 단독 보도한 여천천 숭어 집단 폐사와 관련해
남구청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당시 민물고기는 살아있었던 점으로 미뤄 바닷물 차단으로 폐쇄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집중호우 때 바닷물을 차단하지 않으면 산책로 범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정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울산시가 1인당 400만 원에 이르는 다양한 혜택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제시한 혜택은 현대차 구입 때 최고 50만 원 할인과 주말 농장 무료 분양, 특목고와 자율고 특별 대우, 그리고 이사 비용 100만 원 지원과 고등학교 전입 장학금 100만 원 지급 등 모두 19가지입니다. 울산시는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의 이주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부에서는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에 인수된 성진지오텍의 본사 보항 이전과 관련해 이채익 의원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포스코 박기홍 부사장에게 본사는 공장이 있는 울산에 있어야 한다며 이전 반대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기홍 부사장은 현재 본사 이전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며 울산 시민들의 본사 이전 반대 움직임을 전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울주군 청량면 문중리에서 농막으로 위장한 불법 게임장을 적발해 바다 이야기 게임기 22대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출동할 당시 문이 잠긴 채 사람이 없었다며 땅 주인 등을 상대로 실제 업주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가 울산 야구장의 건립 현장을 점검하고 주차시설 부족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12,000명이 찾을 야구장의 전용 주차시설이 240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인조잔디 야구장 조성에 따른 문제점도 미리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 독도의 날을 맞아 서해가 김동욱 씨가 북구의 한 공원에서 서해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김 씨는 길이 15m, 폭 1.6m의 대형 광목천에 독도는 우리 손으로 지킨다는 글을 쓰고 어린이들에게 이 글귀가 새겨진 소형 작품도 선물했습니다. 드디어 내일 나로호가 발사되는데요. 이상미 캐스터, 내일 날씨는 어떤가요? 네, 내일 나로호 발사에 날씨로 인한 문제는 없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토요일에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내일까지는 대기가 건조하니까요.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대부분 지역이 맑겠고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주와 대전이 8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이 21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늦은 밤부터 차차 흐려져 비가 오는 곳이 있겠지만 내일 나로호가 발사될 때는 날씨로 인한 지장은 없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와 대구가 9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영남지방은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3도가 되겠고 한낮으로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에 한 차례 비가 지난 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기온도 평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